우리 지금 근육 섬유. 이 그림이 앞에서 어느 부분이냐면요. 네, 요거예요, 요거. 이 부분 근육 섬유, 근육 세포 한 단위 기본 단위라고 했죠? 이 부분을 지금 이 그림에서 요렇게 그림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포 한 단위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개 뭉쳐져 있어서 안 보였던 걸 여기 하나로 떨어뜨려서 지금 우리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세포 한 단위죠. 그러니까 세포핵이 있어요. 네. 세포는 세포핵이 있고 이 세포핵에는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세포핵이 여기 이렇게 근섬유도 근육 세포니까 세포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에 이렇게 띠들이 있죠. 네, 이런 띠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띠는요, 이 밑에 있는 어떤 이런 구성 때문에 이 띠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밑에 그림 자세히 보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포, 모든 생명체의 세포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죠. 모든 동물의 세포에는. 그래서 근육세포에도 여기 미토콘드리아 들어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여러 개 박혀있죠. 여러분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몇 개 있을까요? 세포마다 다르긴 한데요.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 하나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 존재하는 세포도 있고 그거보다 작은 세포도 있고 그거보다 많은 세포도 있어요. 그리고 세포는요. 필요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필요 없으면 이 미토콘드리아를 없애버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기도 미토콘드리아가 여러 개가 그려져 있죠.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 근육세포 하나의 미토콘드리아는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촘촘히 박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그 다음에 이거 근육세포 막이었죠. 얘네. 네, 근원섬유를 또 하나로 이렇게 근원섬유뿐만 아니라 더 자세히 보니까 이런 세포 안에 있는 구성물들까지 이 안에 다 같이 포장해서 이 랩으로 싸고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이 랩이 바로 근육 세포막인데 이걸 근초라고 또 따로 별도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거 근원섬유를요 하나 쏙 다시 뽑아봤어요. 네, 근원섬유를 뽑아서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니까요. 근소포체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근소포체는 우리 앞에서 확인했죠. 네, 앞에서는 파란색 망사 스타킹처럼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는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선들 보이시나요? 연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초록색이라고. 연두색이 더 맞겠네요. 연두색 이 선들 여기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이 선을 따라 그려보고 있는데요. 선이 가늘죠. 그래서 이거는 가는 필라멘트라고 하고요. 소위 우리가 액틴 필라멘트라고 더 많이 불러요. 네, 가는 필라멘트보다 액틴 필라멘트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요.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요. 또 이쪽 끝으로 가서 볼까요? 지금 이 연두색의 선하고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있는, 이렇게 군데군데 쏙쏙쏙 들어가 있는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굵은 선 보이시나요? 이거는 굵은 선이라고 해서 여기 thick filament, 굵은 필라멘트라고 하는데요. 얘의 다른 이름은 미오신 필라멘트고 우리한테는 미오신 필라멘트라는 이름이 더 익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이 생명과학이나 생물교재는 액틴 미오신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가는 필라멘트, 이 가는 연두색 선은 액틴인 거고요. 그리고 이 굵은 필라멘트, 굵은 보라색 선은 미오신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가는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지그재그 선으로 구획을 나누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Z 디스크라고 해요. 디스크는 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척추에도 보면 디스크 있잖아요. 그게 척추가 이렇게 판이 한 칸, 두 칸, 세 칸, 층층이 쌓여 있는 그 부분을 디스크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Z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Z 디스크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I밴드, A밴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아로마 세라피 에센셜 오일이 작용하는 것과 연결돼서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우리 몸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다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아는 거, 숙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이 근원 섬유를 감싸고 있는 망사 스타킹이 있더라. 그것의 이름이 근소포체다. 그 다음에 근원 섬유는 가는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와 굵은 필라멘트, 미오신 필라멘트가 서로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진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더라. 일단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네. 제가 네모친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을 현미경으로 좀 더 확대해서 들여다본 게 이 모습이에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예,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근원섬유라고 했죠. 그래서 근원섬유에 지금 이 Z디스크 이 부분이죠. 이 부분. Z디스크로 이렇게 나누어진 딱 이 한 칸이요. 이 한 칸을 지금 우리 보는 거예요. 여기 Z디스크와 Z디스크 사이요. 여기 보시면 액틴 필라멘트가 있고요. 네, 가는 필라멘트라고 했던 거 있죠. 이거 그림을 축소해서 두꺼워 보이지만 얘는 가는 필라멘트입니다. 액틴 필라멘트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요, 왜 그냥 필라멘트라고 안 하고 마이오 필라멘트라고 했어요? 이거, 되게 예리하신 분들은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이오는 근육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근육의 그 세포에 있는 구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있는 필라멘트라서 마이오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든 액틴 마이오 필라멘트라고 하든 똑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 필라멘트였던 액틴 필라멘트. 앞에 그림에서는 연두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었죠. 그리고 굵은 필라멘트, 미오신 필라멘트가 여기 있어요. 이게 색깔이 같은 그림이면 좋을 텐데 네, 그래도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미오신 필라멘트, 앞에선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굵은 필라멘트가 바로 미오신 필라멘트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 끝에 스프링 같은 게 매달려 있죠. 네. 이거는 티테인 필라멘트라는 건데 일단 여기서 얘도 물론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근육의 어떤 작동 기전 근육의 생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의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예요. 그래서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만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이 미오신 있죠. 미오신에 보니까 여기 나뭇잎처럼 끝에 액틴하고 만나는 부분에 뭔가가 뽕긋뽕긋 나와 있네요. 네, 이 부분이 미오신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가 미오신의 머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액틴과 미오신이 이런 구조로 이게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있는 거예요. 근원섬유 하나하나마다 이게 수도 없이 반복이 되면서 이런 구조들이 쭉 모여져 있어요. 네. 그 액틴과 미오신, 이 근섬유의 기본 구조를 다른 것들 다 빼고요. 액틴 필라멘트와 미오신 필라멘트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얘네들의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이 위에 있는 게 근육이 이완된 상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근육이 수축된 상태의 모습이에요. 이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의 차이점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네, 이거는 숨은 그림 찾기라고 할 수도 없죠. 너무 딱 보여요. 다른 점이. 이 액틴 필라멘트의 위치만 바뀌었어요. 미오신 필라멘트는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구조물이 꼬챙이처럼 얘네 움직이지 못하게 딱 고정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이 미오신 필라멘트는 제자리에 있고요. 액틴 필라멘트가 슬라이딩 도어처럼
밖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쉬 들어왔다가 또 쉬 미끄러져서 나갔다가 이런 운동을 통해서요. 얘네들이 액틴 필라멘트가 바깥으로 쭉 나갔을 때 근육이 이완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이제 미오신 필라멘트 사이사이로 쑥 들어와서 지금 그림으로 봐도 길이가 짧아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 상태가 바로 근육이 수축된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이런 움직임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액틴 필라멘트를 움직이는 건 무엇일까? 그거를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그게 여기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제일 먼저는요. 여기 근육에 아까 그 근육의 해부도에는 혈관만 있었고 신경이 연결된 거는 그림에 나와 있진 않았거든요. 네. 그 모세혈관이요. 빨간색 덩쿨 가지처럼 이 근육세포, 근세포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요. 이 근세포, 근섬유를요. 신경조직도 요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배웠던 바로 그 신경조직에서요. 전기신호와 화학신호를 통해서 네, 전달해가지고 근육조직으로 와서는 바로 여기 딱 달라붙어서 전기신호로서 그리고 화학신호로서 이 근육 섬유에게 이 근육세포에게 수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내 근육하고 접해 있는 신경에서 분비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요. 이제 근육 수축하는 운동 시작해 라고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전령은 아세틸콜린이에요. 네, 이 부분도 우리 신경조직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이 신경세포 말단에서 분비가 되어서요. 근육세포가 이 아세틸콜린을 접수를 해요. 아, 알았어요. 이런 메시지이군요. 접수를 하면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전기신호가 근육세포로 들어가서 이 근육세포 안으로 칼슘이 많이 분비되게끔 칼슘 채널, 칼슘 통로를 열게 돼요. 그러면은 근육 바깥에 있던 칼슘이요. 근육 바깥에 있는 거 대부분 근육 바깥에 혈관에 존재하는 거죠. 이 근육을 혈관이 감싸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던 칼슘들이 근육에서 문을 여니까 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근육세포 자체에도 보관하고 있는 칼슘이 있거든요. 그 칼슘도 다 바깥으로 이 세포 안쪽으로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 이 세포 안의 공간이 세포 안의 공간으로 방출을 하게 됩니다. 앞에 이 구조에서 근소포체 기억나세요? 망사 스타킹이요. 네. 이 근원 섬유 막이 있고 그 안에 망사 스타킹 하나 있었잖아요. 되게 두꺼운 망사 스타킹이요. 그거 근소포체라고 했죠. 바로 그 근소포체가 칼슘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렇게 근육을 수축하라는 전기 신호가 오면은요. 밖에서도 칼슘이 들어오지만 세포 안으로 그 근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도 이 세포 안의 공간으로 이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아진 칼슘이 그럼 무슨 작용을 하느냐. 여기 트로포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로포닌이라는 곳에 칼슘이 가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지금 얘가 여기서 연두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구슬다발 있죠. 얘가 바로 가는 필라멘트. 액틴이에요. 여기 있죠. 가는 필라멘트 액틴이 있는 거고요. 이 액틴을 감싸고 있는 이 실 있죠. 구슬 꿰는 실 같은 거 있죠. 여기에 보면은 트로포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칼슘이 이 트로포닌에 가서 쏙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트로포닌과 칼슘이 결합되면은 이 액틴이 미오신 머리를 쑥 잡아당겨요. 너 일로 좀 와봐 하면서 쑥 잡아당겨서 이 미오신 머리하고 액틴하고
딱 결합을 해요. 도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미오신의 머리가요, 액틴을 쑥 잡아 끌어요. 손으로 뭘 붙잡아서 잡아 끄는 것처럼 쑥 잡아 끌어서 이 가는 필라멘트요. 액틴 필라멘트가 미오신 그 사이사이로 쑥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미끄러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앞에 그림 잠깐 다시 볼게요. 요렇게 이 바깥에 있던 게 여기 머리들이 나와가지고 머리들이 나와서 얘를 이렇게 안으로 잡아당기니까 쑥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근육 수축의 과정을 쭉 보면은요, 되게, 아, 그럼 이 물질 되게 중요한 거구나. 뭔가 이렇게 눈에 띄시는 거 혹시 찾으셨나요? 바로 칼슘이에요. 근육이 수축하는데 이 칼슘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세포 안으로 칼슘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 과정이 일어나지 못하겠죠. 이 과정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건 근육이 수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육이 수축하지 못한다는 건요. 우리 근육은 힘을 쓸 때 수축을 해야 돼요. 네, 근육이 힘을 뺄 때 이완하는 거거든요. 수축을 못한다?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한다?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하려면 근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칼슘이 근육세포 안으로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칼슘이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겼다. 여기로 들어갈 칼슘 자체가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칼슘은 많은데 이 근육세포에서 칼슘이 들어가는 문이 고장나서 들어가지질 않는다거나 그러면은 근육 수축에 문제가 생기겠죠. 칼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주기를 활성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용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이 칼슘의 작용이 균형 잡힌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걸 돕는 약재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로마 세라피도요. 바로 이 부분이요. 이 칼슘을 여기에 얼마만큼 들여보낼 건지, 이 작용을 언제까지 지속을 할 건지, 이 부분에서 균형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근육의 통증이나 근육의 연축, 경련이요, 스파즘을 완화시켜주거나 예방하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육에 대해서 배울 때요, 이 칼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숙지해 두시면, 네, 많은 물음표들이, 많은 의문점들이 풀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가 근육에 작용하는 그 기전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부분을 알고 가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미오신 머리가 결합하게 되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오신 필라멘트고 이게 액틴 필라멘트예요. 그래서 여기 액틴 필라멘트에 여기 이렇게 구슬을 실로 깨는 것처럼 줄기가 있죠. 이 줄기의 이름은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트로포닌이, TN이 트로포닌의 약자예요. 네, 제일 첫 글자, 제일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약어로 표현을 한 건데 트로포닌 보니까 여기 안에 뭐가 쏙 결합할 수 있는 레고처럼 생겼죠. 네, 바로 여기에 칼슘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칼슘이 결합을 하면은 이 미오신 머리가 액틴으로 쫙 자석처럼 끌려와서 얘를 딱 잡아서 이쪽 방향으로 네, 밀면서 그 미오신 있는 방향으로 쭉 액틴을 잡아당겨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트로포닌이요. 이 트로포닌에 여기 칼슘이 결합하면은 이 미오신 머리가요. 얘가 액틴이잖아요. 액틴과 결합하도록 이 줄 있죠, 이 줄. 트리포마이오신을 조절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잘 이게 표현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요, 사실은 구슬을 꿰는 줄이 아니라요. 여기를 막고 있는 장벽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이 줄이요. 이
액틴을 딱 이렇게 감싸고 있어가지고 미오신 머리가요. 얘 액틴하고 결합할 수 없게 방해를 하고 딱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트로포닌에 칼슘이 결합하면요. 여기 밑에 그림 볼까요? 이 트로포마이오신이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내려왔죠. 네. 그러면서 얘가 이제는 아무런 방해, 미오신 머리가 아무런 방해 없이 이 액틴을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액틴을 못 잡게 여기 막고 있다가 트로포닌에 칼슘이 결합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미오신 머리가 이때가 기회다. 잽싸게 액틴을 딱 잡아채는 거죠. 그래서 자기 쪽으로 쑥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통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트로포미오신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평소에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처럼 감싸고 있어서 밖에서 이 액틴을 아무도 액틴 잡지 마. 이렇게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여기 액틴에 붙어 있는 트로포닌에 칼슘이 딱 결합을 하면은 이게 밑으로 쭉 잡아당겨지면서 보호막 역할을 잠시 못하게 되잖아요. 그 사이에 미오신이 얼른 액틴을 붙잡아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근육이 수축을 하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육의 이완은요, 이 작용이 반대로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칼슘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근육세포 바깥으로 칼슘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그림은요, 근소포체예요. 그러니까 근소포체로 칼슘이 다시 들어가요. 나중에 또 수축할 때 일할 때 쓰자 하고 여기 다시 보관하자 다시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근소포체가 칼슘은요. 그리고 세포 바깥 혈관으로도 일정 부분의 칼슘이 다시 나가요. 그러면서 그 세포질 안에 있는 칼슘들이 다 이렇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싹 나가버려요.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칼슘들이 싹 나가면 여기 트로포닌에 결합되어 있던 칼슘도 다시 빠져나가요. 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하고서 얘네 칼슘이 다 빠져나가요. 칼슘이 빠져나가면은 이 트로포미오신 어떻게 돼요? 이 줄이요. 얘네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쑥 나와서 여기 테두리를 감싸줘요. 미오신 머리 떨어져! 이러고 이렇게 여기로 감싸주게 돼요. 그럼 미오신 머리가 또 곧바로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럼 미오신 머리가 잡고 있던 액틴을 손을 놔버리니까 액틴이 본래 제자리로 쑥 다시 바깥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이 다시 이완이 되게 되는 거죠. 근육 수축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근육의 이완은 그 반대로 작용하는 거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칼슘이요. 여기 칼슘이 박혀서 아니야 나 안 나갈 거야. 여기 그대로 있을 거야. 이렇게 고집 부리면 어떻게 돼요? 이 트로포미오신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미오신 머리도 여기에 달라붙어서 나도 안 놓을 거야 이러면서 근육 계속 이 액틴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럼 근육은 계속 수축된 상태로 있게 되겠죠. 근육이 이완을 못하게 돼요.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계속 힘을 주면서 이완을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뭉치고요. 아프고 불편하게 돼요.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이 운동으로 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육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돼요. 역시 근육의 이완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칼슘이요. 네, 칼슘이 가야 할 때를 알고 빠져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근육의 대사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저렇게 근육이 움직이는데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 미오신 머리에서요. ATP가 만들어지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진 않았는데 근육의 움직임에도 모든 세포가 어떤 작용을 할 때 산소가 필요하듯이 근육을 이루는 세포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산소가 좀 부족해도 견딜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그래서 산소가 없을 때 이 근육이 운동을 하는 거, 움직이는 걸 현기성 발효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이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데, 평소처럼 포도당 하나로 그 에너지가 ATP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산소가 없으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포도당 하나만 있으면 옆에 산소호흡에 있는 것처럼 ATP를 30개 정도는 거뜬히 만들어냈는데요. 똑같은 양의 포도당이 있어도요, 산소가 없으면은 그걸로 ATP 2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은 재료는 똑같은데 원료는 똑같은데 만들어내는 생산물이 너무 적잖아요. 그럼 그 원료들은 어떻게 돼요? 못 쓰고 폐기 처분되죠. 못 쓰고 폐기 처분되는 그 원료들이 바로 젖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젖산이 우리 몸속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운동 되게 심하게 하면서 막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해요. 그럼 숨을 헐떡헐떡 거린다는 건요, 내 근육은 운동을 많이 하니까, 힘을 많이 쓰니까 그만큼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해서 산소 조금 더 보내, 더 많이 이러면서 숨을 더 빨리빨리 많이 쉬게 해요. 그런데 사람이 숨 쉬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한정으로 호흡의 횟수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가면은 근육이 필요한 만큼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실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운동을 아주 격렬하게 하는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제 근육세포들이 이제 한계가 왔구나. 있는 거 그냥 써야 되는구나. 산소 없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생산을 해내자 하면서 현기성 발효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근육에서 젖산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젖산이 근육의 통증을 유발해서 운동을 심하게 하면은 근육통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적당하게요. 이렇게 숨 하나도 안 차게 아주 편안하게 몸을 움직여요. 그럴 때는 근육통 절대 안 생기잖아요. 젖산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근육통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호흡이요. 산소호흡이 이 근육세포가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이 미오글로빈이라는 건요, 헤모글로빈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육세포 안에서요. 헤모글로빈은요, 우리 혈액의 성분이죠. 적혈구에 있는 성분인데, 이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딱 붙잡아서 우리 몸 세포 곳곳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미오글로빈은요, 근육세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도 끝에가 똑같죠. 글로빈. 네, 글로빈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근세포 속에서 이 헤모글로빈처럼 산소를 붙잡고 있으면서 그 근육세포가 운동을 하면서 여기 산소 몇 개 보내줘? 산소 얼마나 보내줘? 할 때는 알았어 하고 산소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미오글로빈도 처음에는 산소를 어디서 공급을 받는 걸까요? 혈액순환이요. 예, 혈액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미오글로빈한테 원활하게 산소를 수급을 받아요. 그러면은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포도당 하나가 30개 정도의 ATP를 만들어내게 돼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거랑 양적 차이가 아주 크죠. 산소가 없을 때는 2개밖에 못 만들거든요. 근데 산소가 있을 때는 30개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효율성이 엄청 뛰어나지는 거죠. 산소가 있음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을 하다가 근육의 사용이 점점 그 강도가 세지면서 산소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우리의 호흡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 숨 헐떡거릴 때 어디로 넘어가게 돼요? 현기성 발효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골격근이요. 네, 스켈레탈 머슬을 살펴봤고요. 그 골격근의 기본 구조와 그 생리, 작동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제 이게 기본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공식을 가지고 우리 몸속의 장기의 한 부분을 이루는 그 근육 조직들이요. 평혈근과 심근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아로마 세라피가 어떻게 작용함으로써 그 증상은 혹은 그 불편감을 완화시키거나 예방을 해주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공식 잘 숙지해 두셔야 해요.